선생님, 우리가, 이제, 새해 목표를 잡고 책을 읽고, 한 100권 정도 읽고, 우리가 여기에 관한 토론회가 보다는 수다를 하기로 했잖아. 우선 첫째 책을 미움받을 용기로 잡았는데, 한번 우리 여기에 관한 수다를 한번 떼어보자. 생활에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나는 이 책 제목이 되게 나한테, 물론 이게 뭐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난 정말 미움 안 받고 싶었거든. 그치, 나도 그래. 너무 미움을 안 받고 싶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아픈 것 같아. 강박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되게, 이게 또, 한 4년 얼마 전인가? 또 읽어보다가 이번에 또 이제 쌤하고 100권 하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다시 보는데, 또 와닿는 게 있으면서도 또 여전히 나를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게, 내가 사람을, 여기 보면 타자 신뢰라는 거를 얘기를 하던데,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없구나. 이게 좀 어렵다. 왜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그럼 타자 공헌? 뭐 이렇게 한데, 그 공헌하는 거는 하는데, 타자 신뢰? 이게 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결국 이 사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뭐 책들 읽고 이러면은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을 발목을 잡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결국은 현재 네 선택이라는 얘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이러는데, 결국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신뢰를 하라는데, 그 신뢰가 정확하게 뭘까? 대충 감은 그냥 사람을 이제 좀 존재감을 가지라는 건가? 뭔가? 뭐지? 타자 신뢰가? 나는 그러니까 또 생각도 못 해봤는데, 타자 신뢰는, 쌤이 방금 얘기를 하니까 그냥 떠오른 건데, 결국은 자신을 신뢰하는 만큼, 타자를 신뢰하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가 많이 하는 사람도, 남도 그냥 믿어. 가만히 보면. 그렇겠다. 그리고 자기를 잘 대접해주는 사람 있지. 남을 대접을 잘해. 왜냐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좋더라라는 생각을 그대로 해주거든.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주변에. 그러니까 남에 대한 막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그러냐고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 신뢰하고 긍정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참 낮다고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니까 왜 상대에 끌려가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지.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설령 상대가 미워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나라는 관점이 많았는데, 물론 앞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지. 사람의 기대에 뭐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타자 신뢰가 뒤쪽에 갔을 때, 그래,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내가 나를 많이 신뢰하지 못해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 개념이. 자기를 미도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이제 좀 그런 게, 살아가면서 선생님은 자신감이 많아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많아? 아니면 좀 없어 보인다는 쪽으로 자신감이? 나는 내가 느끼는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는 했거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 들어왔을 때, 뭐 누구를 만나거나, 이래서 혼자 왔을 때,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했지? 내지는, 이 말은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런 후회는 되게 많지. 나는 했었어야 보다는 이런 말은 안 했었어야 그렇지, 되는데. 뭐, 갔다 왔을 때 혼자 있을 시간에. 그런 후회는 내가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사람이 좀 하잖아.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는 많았던 것 같아. 그때 정확한 자기의 시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 말고. 그치. 근데 가장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랑 남이 말하는 나랑 일치될 때도 있고 굉장히 갭이 많을 때도 있어. 그치. 방금 말한 게. 나는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아닌데. 자신이 너무 없어. 남들은 자신감이 많다고 그러잖아. 그럼 갭이 있잖아. 그렇지. 남들은 많다 그러는데 지금 나는 아니라고 느끼는 거잖아. 그 갭이 좀 큰 편이잖아. 근데 나는 살아오면서 자신감 넘쳐 보인다 소리를 많이 들었고, 또 내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런 나야. 나는 그런 나야. 그럼 나는 굉장히 좀. 지금 갭이 큰 거지. 그러면 지금. 있잖아. 그렇다고 보면, 나는 그러면 많이 남들하고 있을 때, 나랑 있을 때 다른 면이 있거나, 아니면 남들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남들 시각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오버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맞춰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썼.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거지, 집에 들어오면. 그 에너지를 다 써니라고. 그럴 수 있었겠다, 내가. 근데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아까 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나는 항상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 있는 것 같아. 마음 깊이. 지금은 뭐 이거 이래도, 그래, 나는 딱 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결과를 냈고.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은 사람인 거지. 굳이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난 상대를, 잘 믿는다랑 좀 다른 말인데. 그러니까. 신뢰를 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신뢰를 해. 뭐 그러니까 속는 거랑 조금 다른데, 이 뉘앙스가. 속지는 않아. 들어봤을 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믿는 마음이 항상 많아. 기본적으로. 왜냐면, 나 대하듯이 대하거든, 상대를. 그렇구나. 그래서, 쌤 뭔 말 하면 믿어. 나는 쌤 믿어. 그렇겠지. 이렇게 믿어버리지, 나는. 그래서 막 믿어보고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걸리면 딱딱 내 입에 걸려. 이건 아닌데라는. 걸리긴 하지만, 처음에 내 자세는 믿는 쪽이 많지, 사람들에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그게 나에게 반영되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나는 나를 좀 믿어하는 것 같아. 믿어해. 그래. 그게 자존감이겠다. 내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하고 나를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독서가 참 내가 나를 많이 그래도 치유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다녀와서,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예전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내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말들 하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내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참 그런 거에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폭력성도 있으시고, 야단을 많이 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의기소침한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리고 상대가 가져야 될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내가 옛날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마음하고 지금 읽었을 때 마음이 되게 달라졌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갔다 왔을 때 약간, 나를 체크하는 부분은 있지만, 불필요하게까지,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뭐 이런 생각은 조금은 들어. 근데 이제는, 그조차도 그의 몫이다. 그의 몫이다. 자기를 많이 믿어진 거네. 왜 내가 그 정도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상대도 그의 몫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어쩌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하면 미움 받지 뭐. 강해진 거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나를 체크한 거야. 그런 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힘이 생기니까, 타자를 어떻게 신뢰하지? 타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헌하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또 이제 2번, 3번으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에서 말한 미움받을 용기에서 2번, 내가 생각하는 2번, 3번으로 점프가 된 것 같긴 한데, 내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어쨌든, 결국은, 선생님 말에 의하면, 남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남을 미워한다, 이것도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 되게 많이 베이스 같이. 난 내를 보듯이 남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별로 이렇게 누구의 그거에 따라서 별로 요동이 크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 그 말에 생각이 나는 게, 옛날 같았으면 우리 요번에 현지가 왔을 때, 내가 케어를, 그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강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상대도 그러려고 생각하잖아. 내가 약할 때는 막, 제가, 그런 거고, 내가 이제 강하니까 그의 몫이다. 왜?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당이 지금 말한 그 말인 거지. 옛날에는 내가 그러니까 감당이 못하니까. 못하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막 이랬는데, 지금 내가 딱 감당해내니까 밑바닥에는 상대도 감당할 수 있어. 그 말 베이스가 되니까 그래 그의 몫이다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왜? 감당할 걸 아니까. 내가 감당해내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 그렇지. 그게 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걸 감당해내잖아. 쌤이 감당해내잖아. 그럼 상대도 그럴 거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의 몫이다. 말 자체로 보면 되게 냉정한 말인 것 같은데 그의 몫 그게 아닌 거야. 내가 그 말에는 감당해낼 수 있어? 왜 내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한 나도 이래 되는데 너는 충분히 감당해냈어라는 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겠지.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게 아닌 거지. 그렇지. 너 그래서 몫이다, 전에 같으면은 그치. 내가 그때 그날 그 말을 해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말이야. 그렇지. 걔가 마음 상했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그럼 괜히 카톡도 해보고 괜히 또 전화도 하고 불필요하게.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막 쓰는 거야. 근데 의외로 만나보면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생각인 거야. 나 혼자. 그랬던데 지금은 그냥 너가 감당해 이러고 그냥 쿨하고 넘어가니까 그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고 뭐 감당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봐야 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본인 눈치를 지금 안 본다는 거지.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는 타자가 굉장히 중요해. 왜? 타자가 나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중요하지만 또 타자가 중요한데, 지금 타자를 보는 게 지금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네. 그 내가 바뀌었다 소리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바뀐 거지. 타자가 바뀐 게 아니라. 타자는 언제나 그대로인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바뀐 시각이 거지. 바뀐 거지. 옛날에는 어쩌노 그게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떡하노 이런 거였던 거에 비하면 지금 나를 보는 게 감당해내는 거고 상대도 또 그렇게 보는 거지. 쌤 타자 말하니까 내가 결국은 타자가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를 보는 만큼 타자를 보는 거지. 믿음에 가. 타자를 어째 믿노? 자신을 믿으면 타자를 믿게 돼. 내 경험은 그래. 나는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네. 결국 그 타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으면 타자도 믿게 되고, 내가 이렇게 움츠려 들면 타자도, 그래서 그 착한 마음에, 카톡,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래. 인생이라는 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고, 이런 게 예전에는 내가 뭐 그리는 이상적인 게 있잖아. 관계도. 여기서 보면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생긴데 내가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이래야 하고. 이래야 한다는. 이래야 한다는. 이런 관계가 그려놓고. 그렇지. 거기를 맞춰가야 돼. 그럼 맞췄는데 내가 이런 말 잘못해서 그게 이제 흐트러지거나 깨질까봐 노심초사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거기 매이는 거야. 그렇지. 틀에 매이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5학년이 돼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위해서 가지만, 뭐,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그러니까 막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그렇죠. 좋지 않다는 생각.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내가 자연스럽게 희노애락이 있을 거잖아? 그런 건데 나한테도 자연스럽게. 상대도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내가 경직돼서 해야만 하는 거에서부터 그냥 되어지는 거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이지 않을까. 옛날엔 용기가 없었지. 관계 깨질까봐. 근데 내가 다시 말한 그 용기라는 게 본인이라는 거지, 본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쌤 말하는 그 전체가.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거든, 사실. 쌤 말한 거, 타인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렇지. 그러잖아. 직장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러잖아. 우리 만나보면 대부분 그렇지. 사람들이 관계 힘들어 하잖아, 관계. 그렇지. 그는 타자인데 나는 그 관계라는 것도 본인이 출발해야 돼, 본인.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영향을 주지. 그렇지만 그 영향을 주기까지의 그 관계의 출발점은 나라는 거지, 나. 그래서 그 방금 아까 말했던 게 나는 정말 와닿네. 어떻게 타인을 믿지? 요즘 이 세상에. 그러니까 타자치. 그러니까 이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을 제목에서는 뭐 그래서 이 앞에 트라우마를 부정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정말 그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인정 욕구는 정말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 칭찬 듣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이제 이게 세 번째 반 이렇게 해서, 정말 자유란 무엇인가, 이거 참, 이런 좀 다른 걸 했는데, 그래 가서 결국은 타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결국은 목적은 뭐냐, 미움받을 용기, 결론은 타자 공헌이라는 얘기. 미움받을 용기면 미움하든지 말든지 내 쪼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결론이가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타자를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게 이 책에 그냥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느껴지. 그래서 나한테 어떤 숙제같이 이번에 두 번째 읽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세 번째 한번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숙제같이 오는 게 타자 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르익도술도 없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타자 공헌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나눈 얘기랑 똑같네. 상생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이 세상을 성공시켜라. 그렇지. 근데 그게 희생이면 안 된다는 거지. 희생과 상생은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은 그럼 내가 희생이 된 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 세상을 윈시켜라. 그게 타자 공헌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출발도 나로부터 또 시작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타인을 공헌해라. 그런 거니까, 아까 그 타인을 어떻게 믿지라는 것도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헌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라 그랬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으켜 나를 먼저 윈시켜야지, 그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단련시켜야 되니까 나를 먼저 윈시켜야지. 그래야 타자 공헌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출발하는 것 같아. 본인에서. 타인에 대한 믿음 또 타자를 공헌하는 것도, 그렇잖아.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참 이번에 이걸 다시 내가 올해 2019년도에 일단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은 읽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서 이 독서가 나를 많이 일으켜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이게 희망이 되는 힘이 된다나 맞아. 뭔가 나한테 목표의식 같은 그렇지. 거 그냥 책 읽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방송을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면 다르지. 이게 일인 거지. 그래서 또 내가 지난주에 읽었던 게 이제 어떤 코칭하는 선생님이 이제 분이 이제 물론 다 거의 다 자기 인생에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분도 독서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독서 치료.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원래 전공은 다른 거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럼 내가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인가 어딘가를 가서 독서 치료 정도, 독서 테라피 이렇게 해서 무료 강좌를 시작하기 했는 거였지. 그 강좌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책을 내신 거야. 요즘도 다 그런 것 같아. 자기 강의한 거 모아서 책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좀 읽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내가 지금 책을 읽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상처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고, 결국은 내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뭔가가 정리하는 타이밍에 그 책을 또 읽게 돼가지고, 물론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게 나한테 하나의 샘플? 내용도 좋지만 그 과정이 되게 나한테 모델이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책을 읽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책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게 성경에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양식 음식과 양식은 다른 거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밥은 안 먹어도 되게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가 식사를 안 하면 안 되듯이 정신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영혼의 양식을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좋은 강의라든가 책일 건데 근데 분명히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몸이 되잖아. 쌤도 지금 영양소 잘 챙겨 먹고 있지만, 그게 내 몸이 되잖아. 이렇게 보면. 한 달 후나 지나게 되면 이미 몸이 달라지잖아. 쌤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 예. 이건 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내가 먹는 그 영양소로 따지면,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 골고루. 비타민 D만 먹어도 안 되고, E만 먹어도 안 되고, 책도 마찬가지. 그래서 골고루,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한 부분, 자기 개발만 쭉 읽어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다방면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기, 오늘 뭐 짧게나마 처음 해봤는데, 미움받을 용기를 해봤는데, 뭐, 깊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또 다른 책으로, 선생님, 우리 토론합시다. 그럽시다.